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PR이 210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R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NPR의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한 건 7P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부터 출발해갖고 R개의 숫자들을 하나씩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달아 갖다 곱하게 되면 어디까지? 5까지 갖다 곱했을 때 원하는 210이 나오니까 숫자를 몇 개 갖다 곱했다? 3개 곱했다. 그래서 R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순열에 대한 숫자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을 조금 이용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뭔가 그 중간고사 때 봤었던 다항식의 연산에서 복잡한 식을 라지, 라지비라고 두고 계산하는 문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렬의 연산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데, 전개시켜서 먼저 저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계산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a 더하기 4b, 뒤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 그래서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2b를 구하면 되는 거고, a-2b라고 하는 거는 1, 2, 3, 1에서 요거의 2배니까 2, 4, 0, 마이너스 1을 갖다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갖다 빼서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A하고 B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A, B를 이용을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봤더니,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저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X축이랑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야 하는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반드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갖다가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X-1,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시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는 거다? 1하고 2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잘 갖다 그려서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4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요? 중근을 갖는다고. 근데 이미 뭘 시켜놨냐면 인수분해를 시켜놨잖아. 그래서 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된다는 거는 x-5가 0, 즉 x가 5이든지 아니면 뒤쪽에 붙어있는 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방정식이 뭘 갖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중근 갖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근을 갖는 방법은 뒤쪽에 있는 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제로, 그 a 이퀄 제로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a가 9가 되면 되는 건데, 그게 보기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 거는 그런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문제 자체는 중근을 갖는 게 저기 있는 저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케이스 말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있는 방정식이 누구를 해로 가질 때? x 이퀄 5를 해, 근으로 가질 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5가 하나 있었고 2차 방정식에서 5가 해로 하나 나오게 될 테니까 다시 중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2차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25 마이너스 30 더하기 a가 0인 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우리 그 1회 모의 테스트 시험 볼 때는 x세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뭐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라고 한다든지, 마이너스 이랬나? 그 다음에 그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한다든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속여서 냈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나와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x세제곱이 1인 버전이 아니라 뭐인 버전이다? 마이너스 1인 버전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저걸 해석하는 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한쪽으로 넘기면은 x세제곱 더하기 1이 0인 거고 1은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갖다 곱한 게 0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x세제곱이 1인 거 해석할 때 똑같은 거잖아. 맞니? 그래서 저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기 때문에 실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뭐니까? 허근이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남기고 반대쪽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오메가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오메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만큼 다 갖다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니까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해서 오메가로 나누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를 구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내비두고 다시 통분해보면 얘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 계산해놨네 오메가라고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해석하는 혹은 x세제곱이 1이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든 나중에 튀어나올 건데 x세제곱이 8이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의 버전까지도 확장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몇 개? 6개. 의자 사이사이에 3개 칸막이 아니에요. 칸막이를 이용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칸막이 몇 개 쓴다고? 3개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짠짠짠 이렇게 해야지 몇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다?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총 몇 개? 5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칸막이 몇 개요? 3개. 3개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칸막이를 이쪽에 둘 수 있고 이쪽에 둘 수도 있는데 쟤네는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칸막이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순간 3개 칸막이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론은 5C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 상황에 맞는 순열 조합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저렇게 생겼대. 한쪽으로 넘겨. 3x 그 다음에 7-a 그래서 x가 3분의 7-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5x 빼기 3x니까 2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두 개의 연립부등식 공통인 해를 구했더니 뭐밖에 안 나왔다?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처럼 오직 딱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둘 다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상수 A, B 값 구해서 결론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한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2 곱하기 절대값 x-1이 4-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푸는 오리지널 방법은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절대값 x-1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x-1이 4-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전개하면 2x-2 4-x 한쪽으로 넘기면 3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3으로 나누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지금 얘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 구해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절대값 풀어줄 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구하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주면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양의 정수들만 더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약간 문제 빨리 풀고 싶으면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자, x가 1보다 작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뭘 구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양의 정수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양의 정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도 의미 없는 답들이란 이야기예요. 이 문제 푸는 데서는. 범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찾아낸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에서만 답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저 오른쪽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여기는 요식을 잘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양변 2로 나눴을 때 절대값 x-1이 2-2분의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 요게 2-2분의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x에서부터 2-2분의 x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 하나, 둘 이렇게 연립부등식 푸는 걸로 계산을 하는 것도 값의 범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하고 마지막에 합치고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계산될 수 있다는 거. 이 방법도 문제 속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범위가 있고 아래 것도 범위가 있는데 겹치는 게 없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거 정리해보면 3x-3x 더하기 3 한쪽으로 넘기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거는 계산했을 때 x가 2a-3보다 작다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이고 a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잖아.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 부등식이랑 해가 없게 만들어주려면 2a-3보다 작다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2a-3이 3보다 작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 2a-3에는 뭐가 뚫려 있어요? 빵꾸가 뚫려 있고 3쪽에는 색칠이 되어 있지만 둘이 동시에 만난다고 한들 한쪽이 빵꾸 한쪽이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겹치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2a-3이 정확히 3이 된다고 한들
해는 없을 테니 주어진 부등식에 등호를 갖다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와 A가 3보다 작다 두 가지가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빵꾸가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a 곱하면 b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렬이 나와 있는데 저 상수 실수배했던 것들 안쪽에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제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제로 알파 베타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제로 2 알파 베타 한 개 원래 써져 있는 것처럼 5랑 17이랑 0이랑 2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더한 건 5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7 원래 있었던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하시면 A값 B값 어렵지 않게 결론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뭔가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상수를 적절히 갖다 집어넣어서 근을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접근하는 게 근의 공식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 꼭지점 8개,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원래 점 3개 택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빰빰빰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얘가 AB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삼각형 ABC를 만드나 삼각형 BCA를 만드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8개의 점 중에서 그냥 3개를 순서 관계없이 택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직각삼각형은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었던 부분인데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원이 있고 요게 지금 지름이다.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 중심이죠. 그랬을 때는 원 바깥에 어디로 점을 잡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여기 각도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다? 90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이 정팔각형에서 무조건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바깥쪽에 있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지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름을 하나 찾아 놓으면 우리가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6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런 6개씩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지름이 몇 개냐면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B는 여기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서 4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각 만들 수 있는 지름이 4개, 그 다음에 각 지름마다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6개씩이다.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요 지름을 하나 갖다 이으면 어디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든 그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처럼 요 지름을 하나의 변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을 갖다 이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되는 거다? 6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름은 저것뿐만 아니라 누굴 가지고 만들 수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얘가 지름일 수도 있지. 얘가 지름일 수도 있고 얘가 지름일 수도 있죠. 지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였어? 4개였죠. 맞습니까? 그 4개 각각의 지름에 대하여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6개씩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6하고 4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혹시나 뭐 4 곱하기 6이라고 써놓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지름이 4개, 각각의 지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6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가 8,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낸다.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8-2x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10-2x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면 가로가 8-2x, 세로가 10-2x, 그 다음에 다시 높이가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8-2x 곱하기 10-2x 곱하기 높이 x 한 개 48이 되는 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2번 4로 나눠주시면 x-4, x-5, 그 다음에 x가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개시켜서, 만약에 그냥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적당히 숫자 갖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있나봐, 그런 실수 x가. 그래서 실제로 저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오는 해들 중에 혹시나 허근이 있지 않은지는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산 한 번만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좌변 다 전개하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기는 저 식에다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9, 20, 마이너스 12 1, 1, 1, 마팔, 12, 12, 제로.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x-1에다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이니까 x-2, 그 다음에 x-6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맞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 이퀄 6이에요. 그러면은 실수가 아닌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 2, 6을 갖다 더하면 답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9가 돼야 되는데 안 써준 거 감사해야 돼요. 낚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원래 있었던 저 3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 더하면 9입니다 했어도 틀리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문제 상황을 보세요. 변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돼요? 8-2x하고 10-2x로 표현되죠.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세 개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6이 되겠죠.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값은 1하고 2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더해서 계산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기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근데 이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넘어가기가 어렵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대칭형이라고 불렸었던 녀석이죠. 얘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갖다가 빼는 걸로 계산을 해라. x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24를 갖다 더한 게 25가 되는 것이고, 그 얘기인 즉슨 x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럼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제곱한 게 1이 됐으니까 x 더하기 y가 1일 수도 있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식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0입니다.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서 y가 1-x니까
갖다 집어넣고 얘는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니까 갖다 집어넣고 x값 구하고 그거에 따라 y값 구하시고 그럼 순서상이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중근이 나오거나 혹은 허근이 나온다면 실근의 개수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모든 가지수들 중에서 x-2y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12인 걸 하나는 x, 하나는 12-x라고 이미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다. 그런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 이상이 된다는 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가 10 이상이 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2x가 20 이상이 되는 것이다.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x-2, x-10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짜자잔. x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 범위 안에서 선분 AC, 빗변 AC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빗변 AC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한다는 건 이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을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게 정리시켜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4가 되는 거. 얘는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절반의 제곱 36 바깥쪽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72 플러스 144.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72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 이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6,72가 되는 거니까 저 루트 안쪽에 있는 부분이 72일 때 루트 72가 최소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넓이의 조건을 이용하여 x값의 범위를 구하고 빗변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루트는 떼고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게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결론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4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단어들을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지금 5개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면 A 빰빰빰빰부터 하나씩 다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사전에는 A로 시작하는 것부터 있을 텐데 A로 시작하는 거는 뒤쪽에 빰빰빰빰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냐면 B, C, D 4개인 거고 그 4개를 갖다가 배열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2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빰빰빰빰 한 녀석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4 팩토리얼 24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는 C, A 빰빰빰 할 겁니다. 3 팩토리얼 6개 C, B 빰빰빰 한 개 있을 겁니다. 3 팩토리얼 6개 CC는 불가능하고 CD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건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 자체가 CD로 시작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CD로 시작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CD, A 빰빰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얘가 2 팩토리얼 2개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B 빰빰 하는 게 있을 텐데 얘도 2 팩토리얼 2개 그 다음에 CDC 불가능하고 CDD도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CDE 하는데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제일 빨리 오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CDE AB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개수 한 개만 더 더해 주시면 되겠죠. 저기에 있는
저 숫자들을 모두 갖다가 더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CD, EAB가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몇 번째 오는 숫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1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6번입니다. 그림의 4개 영역을 빨판, 오검,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똑같은 색 여러 번 써도 상관없음. 근데 이웃한 영역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다른 색으로 칠하렴.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그 다음에 3개. 왜냐면은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것들만 갖다가 피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게 4, 3, 3, 3 갖다 곱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입니다.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하기가 지금 만만하진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둬요. xy 더하기 x 더하기 y 뭐 마이너스 k 이퀄 0 정도로 잠깐 고쳐보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전개한다.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퀄 0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뺀다. xy 두 개 날라가고 3x 더하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퀄 0. 즉 양변 3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퀄 0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x하고 y가 막 곱해져 있어서 조금 짜증이 났는데 문제가 됐었던 xy를 식끼리 갖다 빼는 전략으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x하고 y에 관련된 식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요. 여기는 요 y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k 마이너스 k 이퀄 0라고 하는 전개시키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데 그 얘기는 뭐다? x 자체가 몇 개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x가 하나만 나오려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전개시킨 다음에 판별식 d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k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패턴을 익히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x제곱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면 a-1x 그 다음에 더하기 2a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우선 근을 몇 개 가져야 되는 거냐면 2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처음에 얘기는 안 했지만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큰 거 보니까 같은 숫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판별식 t b제곱 a-1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 아래로 블록한 2차 방정식이 함수로 생각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베타는 1과 2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면 요 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아래로 내리면 얘는 0, f 0 아래로 내리면 1, f 1 그 다음 위로 올리면 2, f 2가 되겠죠. 그래서 x축하고 비교해 봤을 때 f-1은 양수 f0는 음수 f1은 음수 f2는 양수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 f0하고 f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지금 우리가 fx라고 설정을 해놓은 녀석이 fx라고 설정을 해놓은 요 함수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쯤 어딘가에 제로 콤마 F0라고 하면 얘가 이미 0보다 작다잖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 조건만으로도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번을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F0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저 범위를 다 더 디테일하게 갖고 있는 더 작은 세분화된 범위가 될 거예요. 오케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9번으로 갑니다. 2차 정사각 행렬. 행렬 A는 A11, A12, A21, A22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행도, 열도 두 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AIJ라고 했을 때 I랑 J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I래. 그러면은 얘는 3이고 얘는 6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랑 J랑 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J래. 그러니까 8이고 여기는 4가 되겠죠. 갖다가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0번. 저 4차 방정식의 두 허근 알파하고 베타를 찾으려면 우선은 뭐부터 찾아야 되는 거냐면 실근부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4차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이니까 1, 1, 3, 3, 6, 6, 4, 4, 0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면 이제 x-1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이퀄 0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 저기는 저 3차식의 근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뭘 집어넣어야지 0되죠? 지금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보면 마1 플러스 3 마7 플러스 4 0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 1 마1 2 마2 4 마4 0 해서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퀄 0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퀄 0인데 지금 얘네는 이미 실근으로 나왔고 허근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알파하고 베타가 저기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결국 또 뭘 이용해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페이지 21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거 첫 번째 4자리, 두 번째는 짝수. 짝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빰빰빰빰해서 맨 끝에 자리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짝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빰빰빰 0 빰빰빰 2 빰빰빰 4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빰빰빰 제로에 0 떼고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제일 앞쪽에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5개죠.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자리 2가 오는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2를 버리고 0, 1, 3, 4, 5를 가지고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앞쪽에 뭐가 못 온다? 0이 올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천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4개 중에 하나가 오고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에서는 똑같이 계산이 될 거다. 얘도 2일 때랑 똑같이 계산되겠죠.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갖다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2번. 또 나왔네.
x세제곱 이퀄 1의 한억을 오메가라 하고, 물론 아까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나왔었죠. 이번 시험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것이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갖다 곱한 것이고, 이게 x가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것인데, 오메가는 허근이니까 반드시 뒤쪽에 있는 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게 만족하는 상태. 그랬을 때 첫 번째 f1은 x 대신에 n 대신에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이고,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는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이용하면 우선은 1 더하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3은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F4를 구하면 1 더하기 오메가 8승분의 오메가 4제곱인데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보고 대체 언제까지 하라고 짜증난다 하는 생각 들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보면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다시 얘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되고, 걔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F1이랑 똑같거든. 이해되세요? 몇 개 단위로 반복된다? 3개 단위로 반복된다. 이해되세요? 마일 2분의 1 마일 2분의 1.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3개 단위로 반복되는데 저기 써져 있는 숫자들은 몇 개 단위로? 2개 단위로 풀마가 바뀌잖아. 그거 잘 갖다 연결해서 값이 얼마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봐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네. 2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23번. k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보다 항상 위에 있다.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함수. 뭐라고 안 써있어요? 2차 함수라고 안 써놨어요. k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충분히 2차 함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 지금은 쓰면 안 돼. k가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게 결국에 이 문제의 낚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 k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보다 항상 크다. 한쪽으로 넘기면 k 더하기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x에 관한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건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래로 블록하고 무조건 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서 아래로 블록하며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 더하기 1이 만약에 0이라면 0, 0, 1이 0보다 큰 거니까 x값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